상황 바뀐 것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오늘 뭐 이종섭, 런정섭 귀국 뭐 이런 거 어제서 돌아온 그 사이에 새까매졌나요? 이제 들어온다고 하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선거 끝날 줄 알지 그렇죠. 몰라. 언제 올지 몰라요. 들어와야 들어온 것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황상무 상무가 사퇴했다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지에 상무가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그렇죠. 그, 그것도 새벽에 불시에 사퇴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이야기 전에 이 이야기 먼저 해보자고요. 이게 이런 게 있어. 지금 황상무하고 이종섭 논란보다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사람이 고치고 윤석열 사람이 팽당했다 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죠. 이철규가 누구예요? 그 인재 영입위원장이기도 했고 이자가 또 이제 공천관리위원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윤핵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자가 그전에 사무총장까지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리인으로 꽂힌 게 이철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충돌하는 거예요. 비례 명단을 딱 봤더니 기함할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거 봐라. 한동훈 사람은 고치고 왜 윤석열 사람은 안 고쳤지?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부딪혔던 게 이철규는 이거 안 고치면 나 탈당한다. 한동훈은 그러면 내가 위원장 사퇴할게 이렇게까지 부딪혔던 엄청난 사건이어서 실제로 우리 방송 중에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 속보 한동훈 사퇴라고 올린 적도 있었어요. 한동훈 사퇴? 근데 저 지금 충돌해서 고성이 오갈 정도로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다. 고성만 오갔겠느냐? 저는 더 원한다. 머리끄댕이죠. 저는 사실 이거 워딩이 참 눈에 띄었어요. 안 고치면 탈당, 위원장 사퇴. 보통 되는 집안에서 싸움이 나잖아요. 그럼 야 네가 나가라 이러죠. 내가 탈당하겠다. 아니야 내가 나갈게. 이거는 약간 좀 이미 자기네들의 미래를 예견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좀 모션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저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없어요. 선거 네. 앞두고 당 내용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요. 무조건 불리하니까 이철규는 윤석열의 뜻을 반영한 게 아니냐. 직접 때리지는 못하고 뭐 동훈이 샤키를 그냥 시켜놨더니 그냥 대가리가 존나 커가지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이 아닐까. 근데 사실 그런 거잖아요. 비례대표 연속 2번 배려하지 않는다. 김혜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혜지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비대위원이었다가 비례대표로 꽂힌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한지아라고 또 비대위. 한동훈의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사람. 근데 여기에 주기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국민의당 당사 앞으로 몰려옵니다. 호남 홀대한다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그 당선 가능 비례에다가 호남 사람을 몇 명 집어넣는 게 정해져 있어요. 네, 비율이 있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대략 관행적으로 보면 한 20번까지 정도는 그러니까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주기환이 누구냐? 주기환이 이제 언론은 윤석열의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따까리.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에 있을 때 저 사람은 검사 출신도 아니고 검찰 수사관 출신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윤석열하고 잘 술자리에 어울렸던 친구예요. 주기환이가. 근데 비례대표 24번을 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지. 열받죠. 그래가지고 나 사퇴해 하고 사퇴를 해버린 거예요. 야 지금 내년에 봤을 때 14번도 힘들어. 그러니까 주기환이 윤석열과 광주지검 윤석열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지냈을 2003년부터의 인연이 시작됐으니까 꽤 오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주기환이 광주에서 그렇게 이 국민의힘 당원을 많이 몰아다 준 그 공이 있다. 당 안에서는 그렇게 평가되고 있었는데 한동훈이 여지없이 24번으로 치면서 지금 호남 쪽에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전부 국민의힘 앞에 올려와가지고 깽가리 치고 예.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꿀잼이긴 한데 참 이런 걸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청와대가 나서서 비례 후보에 대해서 불편감을 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요. 이철규만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고 권성동이도 표시를 했어요. 권성동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당원 당규에 당선권 4분의 1 이상을 호남에 배치하게 돼 있다. 근데 왜 없냐? 그랬더니 이제
뭐 저 호남 사람이 왜 없냐 뭐 하면서 이제 한동훈의 반박이 있긴 했습니다만 저 주기환이는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까지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저 여론조사상으로는 19%까지 올라가는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뺏겨서 호남 사람들이 역대급 최저 투표율을 했던 바로 그 시절이었고요. 이렇게 나갔지. 최근에 주기환이를 우리가 보게 된 게 한동훈이가 저번에 광주 왔을 때 아, 한동훈 왼쪽에 있는 저 빨간 마스크 밑에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광주 시당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24번에다 꽂으면 이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한동훈도 윤석열 사람이지만 윤석열 직계로서는 아까 따까리라는 표현했지만 친구라고 말하긴 그렇지 사실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면 그러니까 윤석열 측근 중에 한 명인데 여기를 24번 주면은 윤석열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규 권성동 일제히 들고 일어난 거 아니야. 이 파워 게임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저 누가 뭐 사퇴라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파워 게임이다. 댓글창. 야, 얼굴이 정말 눈이 안 띄게 생겼네요. 훌륭하세요, 댓글창. 네. 근데 이번에 그 이 사태 때문에 한동훈 인터뷰를 했는데 호남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대위에 박은식, 김경률이나 한지아나 호남 출신들의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기용을 했고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비대위 말고 그 비대위 말고 공천을 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을 해줘야지. 공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비대위 때 호남 출신 많이 뽑았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분 특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인터뷰를 이딴 식으로 하니까 기자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분한테 질문을 하려면 똑바로 했어야죠. 비대위에 전남 출신이 누가 있습니까? 그랬으면 아마 저희 비대 공천자 중에 전남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 공천에서 아까 봤던 한지아, 김예지 이렇게 두 사람이 한동훈이 구성했던 비대위의 비대위원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소란이 나니까 아니다 한지아는 전남 출신 하나가 부원의 조카다. 그러니까 전남 빼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게 아니, 지금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지방선거도 나가고 뭔가 개고생을 했다. 그리고 대선 때 이미 뭐 호남 진격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준석이부터. 호남 표를 많이 가져올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러면은 주기환이 정도는 10번 안에 꽂아줘야 되는데 24번이다. 옛날에 4년 전에 24번 꽂히신 분이 갑자기 기억나네요. 그럼 빈정 상하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그분 똥말이 되셨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잊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그리고 지금 어쨌건 이게 윤한 갈등에 사실은 숨어 있는 사건이 이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런 걸로 지고 먹는 거예요. 현실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황상무 건이나 이종섭 건은 그냥 이슈를 마무리하면 끝나는 건데 선거에는 결과만 남지 않습니까? 결국 주기환이는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있잖아. 내가 이제 잠깐만 그 방송을 맡기고 어디 외국을 나갔어. 그래서 이제 마차님한테 잠깐 이것 좀 운영 좀 해라. 그랬더니 비번을 바꿨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 사람만 존나 패널로 꽂아놓으면 내가 외국에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거신 전화는. 와봤더니 스튜디오가 옮겼어 막. 아니 근데 주기환을 많이 챙겨주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왜 이 대통령실 옮기고 나서도 문제가 됐었던 게 주기환 아들을 대통령실에 꽂아서 말이 많았었던 그 이후부터 우리가 주기환이 누구야 하고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지만 24번이 돼서 빡치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재밌다. 선거 이런 이야기만 하면 너무 재밌지 뭐. 근데 오늘 오전에 황상문 사퇴했고 이종섭이는 들어올 거야. 사실 여기서 이제 볼만한 포인트는 이종섭이 언제 들어오느냐도 포인트고. 그렇죠. 언제 들어오냐도 포인트고 이따가 얼마나 가느냐도 포인트고. 그러니까 실제로 심리적 압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잡아서 끌고 온다 이런 것보다는 국민의 여론이 이종섭이를 압송하는 상황. 네. 재밌는 그림이고요. 황상무는 뭐 국민의힘에서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들고 일어나니까 이러다가 우리 선거 망해. 딱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대사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태 심각성을 알았는지 처음 기자들한테 보도가 그러니까 그 뿌려졌던 게 오늘 아침 6시 50분 정도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아침에 일찍 누가 출근을 해서 한 걸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밤새 술 마시다가 어디 이제 출근할 때쯤 그리고 이제 7시에 아침 라디오 생방 시작할 때쯤 뿌린 게 아니냐. 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이제 해봅니다. 자르긴 미안하니까 이제 어디
구석에서 서로 좀 빨다가 술을 빨다가 결정을 해가지고 그럼 빨리 사퇴 메시지 내라. 황상무 이자가요 진짜 기분 나쁜 게 사과문도 서면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 발언에 회칼 발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5.18 그렇죠. 표명도 5.18 표매 발언. 아. 제가 보기에는 5.18 표매 발언을 해놓고 자기도 아뜨거 싶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기사화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희들 잘 들어. 그런 사람이 있었다. 조심해라. 이런 아. 좀 그렇게 흐름이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수석이 실컷 무서운 얘기 해놓고 농담이야. 야, 농담 아니죠. 근데 그게 그냥 나온 발언이 아니고요. 대통령과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의식이 인식이라고 난 봐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버린 거예요. 저쪽 애들은 좀 모자랍니다, 확실하게. 자, 그 전에 이제 뭐 공수처하고 대통령실의 입장도 있었던 거죠. 공수처가 그러니까 출국을 허락했다도 거짓말이라고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출국 금지를 법무부가 풀어줘요.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소환 안 했냐 이것도 윤석열이 뭐 저 대표적인 게 저 윤석열의 지금 검찰 이원석 검찰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파리에서 들어오게 해가지고 수개월 동안 수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공석이에요. 공수처 차장도 공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행의 대행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겠다 생각했을 법하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측에서 이종섭이 나중에 수사를 불려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몰라서 일부러 빼냈다. 그러니까 이종섭은 그닥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이 안 맞아요. 호주 대사로는. 그렇지. 근데 지금 호주 대사가 아직 귀국도 안 한 상태에서 자기가 먼저 내보내져 있는 이 상황을 이종섭도 지금 불만에 가득 차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교가요 4대 강국이라고 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는 장관급이 나갑니다. 예전에 뭐 저 미국 대사로 뭐 홍석현 나가듯이 그 사람은 뭐 장관 지낸 사람도 아닌데 호주 대사는 차관 보급이에요. 강등 대사 간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유배하는 것처럼 빙자해가지고 범인 숨기기였었는데 언제 들어오는지 관심사고요. 이게 이제 일단은 국민의 그 성남 민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쇼를 하는 상황, 그렇죠. 일단 맞고 봉합하고 보자. 있는 상황이고 네. 중요한 건 황상무는 이제 물러갔으니까지만 저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 사람을 뽑은 건 대통령이거든. 네. 근데 이것도 윤석열이 이제 선거가 왕이라고 표현하는 게 지지율이 일제히 빠지거든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 민주당 지지율은 나는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가 없고요. 원래 민심이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언론들이 만드는 프레임 속에서는 황상무 건이나 이종섭 건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뇌피셜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뭐 하루에 지지율 15%씩 빠지는 건 처음 본다. 네. 아니야, 그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 니들은 정치를 몰라서 그래.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좀 방귀 끼는 자들은 다 한마디씩 했잖아. 황상무 그만둬야 된다고 하고. 네. 윤석열 입장에서 버틸 재간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선거에 지면 지가 아예 지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상수가 아니에요. 그냥 변수일 뿐이야. 이 건이 없어도 윤석열은 무조건 지는 선거예요. 맞아요. 예. 여기다가 추가 MSG가 됐던 거죠. 그냥 트리거가 됐을 뿐이고 사람들의 그 좀 표현이 과속화됐을 뿐이지 크게 영향을 당연히 주긴 줬는데 그 표현력에 영향을 주긴 줬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줬을까 그건 좀 의문이긴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황상무 사퇴하라고 했잖아요 애들이. 황상무 이전에 황상무가 한 명 더 있었잖아요. 김장겸이. 네. 김장겸이 지금 14번이야. 주기현이도 14번인데. 그런 주기현이 빡칠만 하죠. 네. 그러니까 저 김장겸이는 MBC에 있을 때 그 언론 탄압 자기 직원들 다 날려버렸잖아요. 저 김장겸이가 14번인데 주기환 24번이야. 고품격 이간질 방송. 그럼요. 주기환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황상무도 언론 탄압이지만 김장겸도 언론 탄압이잖아. 그러면 얘도 날려야지. 어떻게 보면 김장겸이 더 나쁘죠. 황상무보다. 아 그렇죠. 힘은 더 그, 김장겸이 그런 더 것도 세게 있고 부렸던 그것도 거죠. 이 황상무는 그냥 뭐 협박
정도자라고 하지만 김장겸은 실제 행동까지 이르렀던 자잖아요.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죠. 야, 지금 화면에 보니까 4번 진종호는요. 제대로 선거 잘 되면은 네. 한동훈 또 수행비서 하겠네. 이용이 스켈레톤 회장 출신으로 윤석열 수행을 했잖아요. 스나이퍼로 쓰는 건가요? 진종호는 이제 수행하겠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정치 대국적으로. 아이 그런 얘기 아니야. 이용이 초선 비례인데 초선 지금 그 이용이 지금 추미애 후보랑 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그 저 의원총회를 하면 이용의 뭐 입만 쳐다본다고 할 정도 상황이 되겠네. 진종호 참. 아이고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언론 노조가 지금 낸 성명은 이런 겁니다. 언론 부역자 김장겸 비례 추천한 국민의 미래 회칼 황상무 무엇이 다른 거? 진짜 더 심했던 놈이죠. 더 심했죠. 그러니까 황상무는 말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만 김장겸이는 실제로 언론 탄압을 자행한 자잖아요. 이자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자를 비례 14번에 지금 배치했다라고 하는 건 언론 탄압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 언론 노조에서 저렇게 성명을 발표한 거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다 잊어버렸는데 당시에는 이 언론 탄압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집회도 많이 할 정도로 MBC의 탄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당시에 정청래 의원의 트윗을 보면 김장겸 이 사람 신고 바랍니다. 부당 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야. 이런 트윗이 날려질 정도로 철저하게 이자들은 선거 자체를 진영에 봉부한 사람들만 대다수의 국민들의 아픔을 준 사람들을 공천하고 있잖아요. 범죄자는 사면까지 시켜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리스트업을 지금 2차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새날 방송에서 부적격인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국민들도 그들의 과거를 모른 채 일부는 지지하고 있다는 게 좀 슬픈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국민의힘 내용이 점입가경인데 황상무나 이정선 문제보다는 오히려 주기현 문제가 더 지금 돌출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또 열받네. 내가 생각도 열받을 것 같아. 장겸이 14번 진종호 4번인데 주기환이 24번이야? 막 그 샤키 막 내가 그래가지고 황상무랑 같이 술 마시면서 아나 새벽까지 술 먹다 야 나가 진짜 아이고 이렇게 되면 권력자 오늘의 결론 윤석열의 레임덕이 사실상은 대드덕이 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윤석열 캐릭터가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방송하다가 잘못된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존심이 엄청 상하거든. 대통령 오죽하겠어요? 언론은 이미 한동훈과 윤석열을 대립구도로 잡고 있는데 윤석열이 자기의 결정을 뒤로 물러요. 황상무도 잘라야 돼. 근데 주기환이랑 공천이 안 됐어. 네. 근데 저 다른 애들은 앞선만 공천됐어요. 그럼 부글부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기환 참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참습니까? 완벽하게 레임덕이 왔다고 봐요. 대통령이 이렇게 챙겨줘야죠. 주기환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어느 대통령이요? 둘 중에 누구요?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김 대통령이요. 그 지금은 어떻게 됐건 간에 이번 총선 끝나면 윤석열이는 선거를 민주당이 당연히 이길 거지만 어떤 상황이든 저는 레임덕이 와버리는 상황이다. 어떤 상황이든 예, 이미 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냥 대충 예상을 해보면 국민의힘이 이기는 상황이 오더라도 윤석열은 레임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총선을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총선을 전망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윤석열 사단을 꼽아놓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총선을 망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사단을 못 꽂아 넣는데도 망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네. 불과 몇 개월 전이었어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한 1월 달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은 허수아비 그리고 한동훈은 사실상 허리를 굽혔고 한동훈은 아무것도 못하고 총선에 윤석열 사단이 쫙 깔리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은 윤석열이 그 무능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힘을 제대로 써보지도 맞죠? 못하고 총선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망하고 나면 사실상 이제 임기 조기 중단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이고 자 3주 남았습니다. 오늘로 딱 총선 3주 남았는데 사전투표는 그보다 더 앞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 주말 금요일 쫄깃해. 토요일이면 선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우 쫄깃해. 어우 쫄깃해. 씨.
야 마시멜로 먹는 것 같은 느낌. 자, 다물 후회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두유노우님 시작은 내가 한다. 결과는 우리가 해냈다. 승리합시다.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